정도 강력단행만 성공해 준다면은 충분히. 왜 인기말을 찾으십니까? 능력말을 찾아드립니다. 포인트 메이커 한대건입니다. 경험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발상의 전환 저는 한대건이고요. 2016년 11월 27일 일요일 경마 한대건의 음담 패설 방송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경주 출발했습니다. 바깥쪽에서 12번 역대 최강이 빠른. 자, 1경주입니다. 고모 클리어 스카이는 강공하기 위한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하나는 떼어줬고요. 충막감이라 봅니다. 시험은 역대 최강이 좋습니다. 연봉 경주처럼만 띄워준다면 충분히 쓸만하다 봅니다. 9번 놓고 12번. 12번, 9번, 4번. 제6경주 시작했습니다. 안쪽에서 5번 피코타. 그러면 제6경주입니다. 아마 아테온 비나는 고를 때 상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5번 피코타의 감량의 혜택에 애원동이가 오랫동안 타왔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노력을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쪽에 4번 아테온 비나라. 바깥쪽에서 5번과 3번. 서울 제11경주입니다. 안쪽에서 3번 동해. 1경주입니다. 속보함량 노래로 괜찮아요. 1300m에서는 시워 주연리 파트입니다. 수도권이 강화성을 표시해서 소재가 높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줄 놓고 10번, 12번, 10번, 5번 세 마리 앞서면서. 이 멘트도 좀 식상하다. 좀 한번 바꿔봐야 되는데 머리가 안 돌아가. 제가 오늘 목요일 날 지금 11시 좀 넘어가고 있는데 날씨가 추웠잖아요. 체감온도가 뭐 영하 9도 뭐 이렇게 되고 막 10도 막 이렇게 이랬어요. 아침에 새벽에. 제가 어저께 밤을 꼴딱 샜습니다. 사무실에서. 수요일에 밤을 꼴딱 새고 늦을 것 같아서 집에 못 가갖고 바로 이제 마사에 들어갔죠. 취재를 하러 이제 기수협회와 조교협회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 몇 시간이에요? 한 30분, 40분 쪽잠 잔 거 빼고는 잠을 못 잤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맹해집니다. 뭐 이런 경우가 워낙에 허다하니까 이제 좀 익숙해질 만도 한데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체력적으로 한계를 느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생각이 좀 머리가 안 돌아간다? 막 그런 느낌이 드는 거 있잖아요. 경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막 경마 배팅 안 되고 돈 잃으면 먹을 것도 막 안 먹고 물론 저도 그렇지만 막 악착같이 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드실 건 다 드시고 또 잘 안 풀리면 바람도 한번 쐬시고 그런 거 있잖아요. 도박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도박판에서도 뭐가 좀 잘 안 풀리면 손도 한번 씻어보고 세수도 한번 해보고 그러다 보면 또 운이 또 풀리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뭐 꼭 그렇다는 것이 실력이 있는 상태에서 자신을 자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훨씬 더 낫다는 거지. 무조건 뭐 씻는다고 해서 다 되겠습니까? 뭐 그런 건 아니지.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피곤하다는 거. 오늘 방송이 무지하게 짧을 겁니다. 제가 토요일 방송 어떻게 찍었는데 일요일 방송 무지하게 짧게 찍으려고. 뭐 내 꼴린 대로 찍는 거지. 뭐 내 방송을 뭐 어차피 뭐. 뭐 또 이렇게 말은 하지만 또 길어지죠. 예. 뭐 제가 그 스타일입니다. 어쨌든 간에. 할 얘기는 다 할 테니까 귀 쫑긋 세우시고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코너 직접 만나봐서 코너를 계속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도움이 되십니까? 어떤 분이 뭐 부족했던 5%가 찾아줬다가 댓글 달아주셨는데 너무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가보겠습니다. 제가 무지하게 피곤하고 졸리기 때문에 후딱후딱. 자, 직접 만나봤어. 먼저 코너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순서죠. 오늘 하이라이트 승부처. 몇 경주입니까? 3경주, 7경주, 9경주, 10경주. 이렇게 4개의 승부처를 삼아봤고요. 제가 토요일날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원래는 이제 메인 승부처 4개가 거의 똑같이 공략을 하는 스타일이었었는데, 하도 여러분들이, 야, 그래도 그날 제일 자신 있는 경주가 뭐냐. 내가 돈 한번 제대로 들이대 볼게. 라고 하도 요구를 하셔서, 최대 메인 승부처, 초특급 메인 승부처를 이제 선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일요일 경마, 한대건이가 여러분 배팅 한번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경주. 초특급 메인 승부처. 3, 7, 9, 열. 뭐 이러한 경주가 한대건의 승부처인데 그 중에 7경주를 한대건의 초특급 메인 승부처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다른 경주는 몰라도 7경주만큼은 많이 들어주시고요. 이거 왜 자꾸 넘기냐면 내가 앞에 적어놨거든. 지금 사람이 당 떨어지고 졸리니까 자꾸 까먹는 거야. 자, 부산경마 3경주와 5경주 역시 승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가겠습니다. 자, 직접 만나봤어 코너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요일 경마에 직접 만나봤어 코너에 준비한 기수는 2억 기수가 되겠습니다. 성실한 기수죠. 예. 애도 낳고 결혼도 해서 둘째도 낳고 참 이렇게 인터뷰를 해봐도 좀 이렇게 성실하게 좀 얘기를 해주고 한 번은 짜증을 내는 걸 못 봤어요. 뭐 아버지가 13조 2형 쪽에 산 거는 뭐 다들 알고 계실 것 같고 오늘 2억 기수를 좀 만나서 들어봤던 마필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뭐 후반부에 있어요. 제 또 승부용주하고 겹치는 마필도 있고 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마이너스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공개드릴 건 공개가 되어야 되겠죠. 자, 한동안에 초특급 메인 승부처에 출전한 마필 4번마 골드뮤직이라는 마필이 이번 경주 출전합니다. 첫 번째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마필이었었고요. 전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죠. 마필이 모래를 맞으면 안 뛰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경주 때였었나요? 8월 14일 경주에서 3개월간의 공백기를 가지고 나와서 뭐 선행은 아니었습니다. 외곽에서 선두권에 가담을 했고요. 외곽에 가담한 상태에서 직선에 끈끈한 걸음을 보이면서 상당한 배당을 연출을 해냈었죠. 자, 그리고 9월 25일 날 경주 정상적인 출전 주기에 인기가 여전히 실렸었는데 제대로 주행을 하지를 못했어요. 모래를 가장 안 맞는 전개를 했어야 되는데 앞에 가는 마필에게 모래를 맞자 마필이 상당히 무기력한 모습으로 꼴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교실에 끌려갔죠. 그래서 뭐 올라가서 뭐 어쩌고저쩌고 뭐 얘기를 했는데 출정 정지 2개월 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행심사도 받았고 주행심사 지정입니다. 주행검사 받고 나왔는데 골드뮤직에 대해서 2억 기수에 대한 평가는 어떨까? 여러분들이 워낙에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려봐요. 항상 불안한 감은 없지 않아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골드뮤직에 대해서는. 하지만 이 마필이 의외로 선행을 나서면 앞에만 나서면은 강단 있게 뛰어주는 경우가 있어서 또 말 상태도 크게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경주만 잘 풀리면 의외로 선전할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의 컨디션도 나쁘지 않다고 해요. 출정 공백기에 주행 지정 받았지만 컨디션 나쁘지 않으니까 과연 한대건의 초특급 메인 승부처에 3화 골드뮤직을 제가 포함을 시킬까요? 안 시킬까요? 여러분들은 제 음성 정보를 들으셔야지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지금의 마필의 컨디션 자체는 나쁘지 않다는 소식이고요. 두 번째로 제가 소개시켜드릴 마필은 구경주에 출전하는 이 8번마 레인스카이라는 마필입니다. 이 8번 레인스카이라는 마필은 원래 데뷔했을 당시부터 순발력이 상당히 괜찮았던 마필이에요. 그래서 발주기 다들 빠르고 해서 선두권에 가담을 해서 뭐 성적도 나오고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마필이 선행을 못 나섰죠. 대하시는 없었는데 오히려 취임령은 생긴 약간은 뭐 의도한 뭐 주행 습성의 변경이 아니었는데 스스로 마필이 바뀌었죠.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활용을 하니까 오히려 끈끈한 걸음을 계속적으로 보여줘요. 이 레인스카이라는 마필에 대해서 아마도 2억 기수가 평가를 할 때 그렇게 나쁘다고 평가했던 적은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컨디션은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고 좀 매번 아쉽다?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마필이 발주를 더 붙여보려고 밀어보면 예전에는 선발력이 있었던 마필이니까 더 붙어 나올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대신에 발주가 조금 늦어져도 직선에서 보면은 채찍발도 잘 받고 탄력도 나와서 탄력을 보여주는데 취임력을 보여주는데 결국은 그게 조금씩 아쉬우니까 순위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말 상태는 컨디션 좋고요. 이번만큼은 한번 강력하게 한번 도전해보겠다는 의지를 상당히 보여주고 있는데 이 경주가 저 역시 뭐 승부처입니다. 한대건의 또 메인 승부처인데 과연 이 레인스카이라는 마필은 저 역시 관심이 가는 마필이라는 점에선 한번 노려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뭐 인기권의 마필이긴 하지만 레인스카이가 아무래도 의지 면에서는 상당히 높지 않나. 레인스카이는 반드시 좀 관심 가져보시고요. 컨텐츠 양호합니다. 자,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2억 기수가 만나서 얘기해봤던 마필 바로 10번마 10경주의 2번마 파랑주의보입니다. 제가 뭐 우연치 않게 제 승부처에 나오는 마필들을 전부 다 2억 기수가 기승을 하는데 이 파랑주의보는 외국에 한번 외국 경주에 나갔다 왔던 마필이죠.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다른 마필들이 안 가니까 갔다 볼 수 있는데
뭐 성적 자체는 좋지 않았었고요. 유일하게 1400까지는 이 파랑주의보가 자신의 걸음을 보여주는 마필입니다. 이 선행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이고 순발력을 발휘했을 때 의외로 끈끈하게 버티는 모습도 분명히 있는 마필이죠. 그래서 이렇게 경주 거리에 단거리 경주에 특성화되어 있는 마필이 몇 마리가 있죠. 뭐 최강실로라든가 뭐 서울에도 마찬가지였었고 예전에 폐마됐던 마필도 하나 있는데 일본에 가서 뭐 우승도 했던 그런 1200에 특화된 마필이 한 마리가 있었는데 지금 말 좀 잘 살짝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 파랑주의보가 지금 지난번 경주 때의 그 직전 경주였었죠. 뭐 럭키라이트라는 마필이 좀 늦발을 하면서 파랑주의보가 선두권에 가담이 됐었고 공백기 그러니까 외국에 출장을 가서 외국 경기에 참가하고 나서 이제 바로 나왔던 경주기 때문에 크게 관심을 못 받았는데 역시나 좋은 성적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직전 경주 역시나 좋은 어떻게 보면 더 정상 출전 중이니까 조금 더 나을 줄 알았는데 뭐 호사다마라고 발주기 이탈에서 기립을 하면서 제대로 발주를 끊지를 못해요. 그래도 워낙에 순발력이 있으니까 선두권에 가담을 했었고요. 결국은 직선에서는 걸음이 안 나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사연이 있으니까 발주기 이탈이 매끄럽지 못했던 사연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발주기 이탈 제대로 끊고 나온다면 선행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는 관심이 가는 마필이고요. 이역 기술에 대한 평가도 이 파랑주의보는 항상 기대치 이상을 띄워줬다고 해요. 평가를 내린다는 것 자체가 좀 낯선 마필. 그러니까 항상 선행을 나서면은 컨디션도 계속 좋지 않았는데 더 띄워주고 그리고 마필이 경험만 하지 않는다면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주는 그러한 흐름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상태도 뭐 나쁘지 않다고 해요. 또 지난번에 늦발한 것도 아쉽고 해서 이번 경주는 좀 더 기대를 하는 눈치는 있긴 하더라고요. 요 마필 한대원의 승부처에 가져가는 마필입니다. 저 역시 좀 관심권에 있는 마필이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마필 3마리 있죠. 일단은 뭐 7경주에 4번마 골드뮤직 그리고 9경주에 8번마 레인스카이 그리고 10경주에 파랑주의보 이 3마리의 마필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엔 다 재밌는 마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잘 엮어서 한번 오늘 해보신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한대건의 승부경주인데 초특급 승부까지 있는데 다 까들었네. 역시 한대건은 대단한 놈인 것 같습니다. 이역기수의 평가도 세 마필 다 컨디션은 나쁘지 않다. 나름대로는 괜찮다라는 평가를 듣고 왔습니다. 자, 직접 만나왔어 코너 이렇게 정리하겠고요. 자, 1경주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주입니다. 경주의 첫 메타에 12마리의 마필들이 출전을 했어요. 이게 상당히 좀 재밌게 흘러갈 공산이 있는 경주입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이 3월 라이언록 때문에 그렇죠. 이 라이언록의 도입 가격은 아무도 모릅니다. 뭐 아직 와사회에서 공시가 된 것도 없고 근데 왜 제가 도입 가격을 말씀을 드리냐면 이 마필 부모가 액톤파크고 모마가 어리풀포크입니다. 잘 모르시겠죠.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릴까요? 부산의 대표마가 뭡니까? 상간마를 차지했던 마필 그리고 19조에 또 명마가 하나 있죠. 트리플 라인이 있습니다. 작년 그랑프리 경주 그리고 올해 그랑프리 경주도 가장 우승이 유력한 마필이기도 하고요. 자, 이 마필이 이 라이언록이라는 마필이 바로 트리플 라인과 부마와 모마의 혈통이 같습니다. 형제마라는 얘기죠. 근데 이 마필은 특징이 순말입니다. 트리플 라인도 순말이고요. 이게 순말이로서는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도입된 게. 앞말에 있었죠. 부산에 블랙 사파이어라는 마필이 있었는데 그 마필도 도입될 당시부터 뭐 트리플 라인의 동생이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경호 선전하다가 지금 휴양 가고 뭐 뭔가 좀 트리플 라인과는 다르게 띄워주는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근데 그때는 앞말이었었고 이번엔 순말인데 이시영 조교사가 이 말이 도입되고 나서 주행검사를 받고 나서였었나요? 굉장한 기대치를 많이 얘기했어요. 트리플 라인의 동생 우리 마방에 들어왔는데 나는 많이 기대하고 있다. 뭐 워낙에 고가의 마필들을 많이 도입을 했던 마방이긴 하지만 그만큼 혈통의 값어치가 상당히 높은 마필이라는 점입니다. 과연 트리플 라인처럼 승승장구하면서 뛰어줄까? 이렇게 주행검사를 잘 받았을까? 제가 그냥 제 객관적인 복귀의 내용만을 말씀을 드리면 꽝입니다. 전혀 걸음을 안 보여줍니다. 채찍을 대도 안 뛰고 걸음발도 없고 이게 정말 트리플 라인의 동생이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주행검사 모습은 꽝이었었고요. 결국은 연습주행까지 하고 나오긴 했는데 연습주행 때에도 말이 걸음이 안 나와요. 자, 그런데 자, 이 마필이 계속적으로 조교를 하면서 변화가 있습니다. 계속. 조교 때의 모습을 보면 상위군의 마필과 어느 순간부터는 상위군을 압도하는 걸음을 보이기 시작하는 그런 스팟이 터지는 듯한 그러한 걸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행검사나 연습주행 때의 모습을 보면은 이 아이언록이라는 마필은 맞고 안 사는 게 맞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과연 트리플 라인의 동생일까라는 게 의심이 될 정도로 솔직히 보여준 것은 상당히 약한데 조교 때의 모습은 완벽하게 달라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마필에 애정을 쏟고 관리를 해나가고 있다는 거겠죠. 많이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명마로서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도 있지만 분명히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 3화 라이언록은 이번 경주 당연히 좀 관심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행검사와 연습주행 때는 썩 좋은 모습 아니었습니다. 걸음을 채찍을 대도 안 나가는 모습이었는데 조교 때의 변화는 분명히 주시할 필요가 있겠고요. 7번만 빅토리오, 7번만 빅트리오 이 마필도 상당한 인기가 실렸다가 졸전이었어요. 발주한 이유가 문제야. 좀 잘 안 붙어요, 얘가. 지난번에 플러스 16kg 체중이 쪘고요. 자꾸 고개를 쳐들고 제가 좀 물려주면 계속 밀리죠, 후미권까지. 그러고 직선에서는 제 탄력을 보였는데, 나아질 겁니다. 이 분명히 조인권 기수도 이 마필에 대한 거는 기대가 나름대로 있었고요. 마필의 기본적인 싹수가 주행검사 때부터 그렇고, 의외로 칼칼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장구로 좀 바꿔봤으면 좋겠는데, 장구를 안 바꾸고 있고. 구모 수성 챔프도 지난번에 인기가 실렸던 마필이에요. 선두권에 가담이 되는 모습을 보였고, 직선에 좀 안쪽으로 기대면서 탄력은 있었지만, 약간의 좀 기복을 보이면서 선입권에 머물렀습니다. 뭐 실제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뭐 선행까지도 한번 노려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가져가야 되겠죠? 10번만 스칼렛 위치. 이게 주행검사 때 상당히 좋았죠. 이 발주 고착성 있는 모습을 보여서 주행검사 때 좀 불안한 모습이 있었는데, 10월 23일 경주에서는 역시나 뭐 자세 좀 틀어지고 고개 좀 들리면서 발주가 좀 썩 좋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꾸준히 채찍을 대니까 올라오는 걸음. 근데 이게 흡족할 정도는 아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정도면 왔었어야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전혀 그렇게 탄력적인 모습은 아니더라고요. 실제로 역시나 경험을 해봤고 더 뛰어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탄력을 보여줬다는 점에서는 저는 무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시우마 속고태자도 팔리긴 하는데 얘가 지구력이 없어. 선행은 나서긴 하는데 지구력이 없어서 외곽으로 밀린 상태. 저는 뭐 실제로는 경험할 거 있으니까 더 뛰겠지. 그것도 어느 정도 뭐 조교 때 지구력 보완된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지구력이 완벽하게 보완했다는 모습이 없기 때문에 저는 약간은 좀 불안한 인기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봅니다. 자, 이번 1경주는 약간 뭐 배당을 노린다기보다는 뭐 인기마다 다 팔리는 마필들이니까 무리한 배팅은 좀 잠재하십시오. 왜냐하면은 워낙에 이제 발전 가능성을 놓고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무리하게 배팅하지 마시고, 자, 과연 트리플 라인의 동생인 이 3화 라이언록이 얼마만큼의 경주력을 보여줄 것인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3화 라이언록을 놓고 7번마 빅토리오, 9번마 수성챔프, 10번마 스칼렛 워치 이 세 마리의 아필, 어찌됐든 간에 세 마리 필 중에서 주력 막권을 선정을 하겠고, 정말 현장에서 라이언록이 아닌 것 같다 싶으면은 현장에서 한번 충분히 변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 전공이 이제 복귀이기 때문에 솔직히성 마음에 들진 않아요. 그래서 라이언록의 혈통에 대한 값어치, 조교 때의 모습 이런 것들 때문에 저 역시 지금 이 방송에서는 충막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 현장까지 한번 가서 최종 결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경마 이경주입니다. 12마리 앞에도 출전했고요. 이번 주에 이런 편성들이 하나씩 있네. 똥말 편성. 일단 가장 관심이 가는 마필은 이 3화 고스트예요. 이 전도현 기수가 지난번에 기생할 때 인기 1위마로 팔렸었고요. 좀 의욕을 가지고 선두권에 가담을 하려고 했었는데 레이스가 많이 꼬였었죠. 자꾸 진로가 막히고 밀리고 하면서 직선에서 걸음도 뽑아내지를 못했습니다. 편성도 상당히 약했는데, 자, 기수가 전격적으로 문세영 기수로 교체가 됐고요. 순발력이 없는 마필이 아니라는 점에서 선두권에 가담이 될 수가 상당히 높아서 다음 고스트 이번 경주만큼은 지난번과 같은 실수는 없을 것이다. 이 마필이 데뷔했을 당시에도 끝걸음이 분명히 있었던 마필이거든요. 뭐 아주 능력만은 아니지만 기수에 대한 교체가 의지를 그만큼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3번 고스트 녹화하고 싶고요. 1번마 상하벌 강자도 매번 결정력 부족 현상으로 지난번에 영웅건마의 늦추입에서 잡혔던 마필이에요. 게이트가 안쪽인데 빨리 올라가야죠. 57kg의 중량인데 뭐 창구 말고 할 게 있겠습니까? 열심히 탈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주행을 하는 자세를 보면 좀 높고 이 힘이 안 실린 주행이다 보니까는 조금 기복을 많이 보여요. 게이트가 유리하다는 건 빼고는 뭐 이거 가져가야 되나 그 생각이 들긴 해요. 다른 건 뭐가 있을까요? 6번마 써니스카이 인기 1위로 팔렸었죠. 제가 불안한 요소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개가 좀 들리고 모래를 맞으면 자꾸 고개를 들죠. 그래서 기생자를 상당히 괴롭히는 제어가 좀 안 되니까. 그리고
이 마필이 분명히 그런 마필인데 왜 지난번 경주 때 인기 1위만 팔리냐면 선행을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인기 1위였습니다. 예정대로 선행은 갔죠. 워낙에 발빠른 마필이 없었기 때문에. 하지만 선행을 가고서도 뭐 경합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펜스에 붙여서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서 이거는 진정한 똥말이구나.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이게 아무것도 없구나 애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뭐 럭키블로가 바람이 불 수는 있겠지만 글쎄요. 이것도 농보노름이라는 10월 2일 경주에서 깨지는 걸 보면 큰 능력은 없고요. 실버 동진펀치는 주행 재검을 받고 나왔던 경주. 약간의 공백기를 가지고 나왔던 경주였는데 의외로 밀어보니까 좀 늦게 올라와서 그렇지 탄력은 있었어요. 아직은 3점밖에 안 치는 마필이라는 점에서 가능성은 남겨놔야 될 것 같고 뭐 영웅 것만은 뭐 어쩔 수 없이 가져가야겠죠. 최근에 그래도 걸음이 터진 마필이니까 터졌다는 표현보다는 뭐 나름 띄워주니까 뭐 충분하게 시원 마필을 놓는다고 해도 늦추입이니까 좀 불안하게 보고요. 3번 고스트 놓고 하겠습니다. 이번 이 경주 3번 고스트 놓고 시마 영웅 것만 그리고 실마 동진퍼치 이 두 마리의 마필과 1번 상알바 강자 4번 놓고 뭐 1번, 11번, 12번 세 마리를 가지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내심 좀 끌리는 마필은 있어요. 나 솔직히 영웅것마다 좀 불안해. 좀 안 올라오면 끝 아니야. 4번 놓고 하겠습니다. 자, 서울경마 3경주입니다. 한대간의 첫 번째 매기승부처고요. 경주거리 1000m 11마리 마필이 출전했습니다. 몇 두가 있어요. 뭐 2번마 안양 지타, 뭐 3번마 쾌한 여장부, 5번마 선요, 6번마 세븐크라운, 7번마 금곡성, 뭐 10번마 로얄 정상, 9번마 퍼펙트 빅시. 퍼펙트 빅시는 공백기 가지고 나왔죠. 자, 이러한 마필들이 현 군의 2번 경주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마필들입니다. 뭐 조기의 변화도 줘봤고, 뭐 체중을 불려고 하는데 체중이 안 뿌는 마필, 그리고 4코너 넘어서면서 자꾸 한 템포 쉬어가서 인기는 실리지만 고전하는 마필. 그러니까 인기 마필들이 가지고 있는 악벽들이 있다 보니까 그 악벽들이 또다시 경주에서 어떻게 나올지 그것을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승부를 할 수 있는 경주고요. 막 배당판이 너를 띄고 뭐 배당판이 높고 이런 건 아니에요. 다 저배당인데 결국은 의미 없는 저배당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필들은 좀 뺄 건 빼고 그리고 가져갈 건 가져가서 우리가 배팅을 잘해서 이번 경주 돈을 좀 만들어 보자. 자, 이번 3경주 한다간이 그러한 맥락에서 승부 경주로 삼아봤습니다. 충분히 적중할 수 있는 경주고요. 종잣돈, 쌈짓돈 만들어갖고 후반부 경주 큰 승부 해야 되니까 이번 3경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음성정보, 무자정보 다 준비해 놓을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다간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 3경주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경주입니다. 경동이 1300m 12마리 마필들이 출전했고요. 제가 지난번에 승부를 했던 이 7번마 스타페로에 역대 최강이 들어오면서 컨저버티브도 공략을 했고 케이킹도 공략했고 뭐 공략 안 하는 마필이 없는데 깨졌죠. 스타페로행은 잡아냈는데 좀 많이 아쉬움이 좀 남았던 경주가 아니었으나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7번 스타페로행은 저는 무지막지하게 떠줄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전에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무지막지하게 뜨지는 않더라고. 우승은 했지만은 크게 여력이 없었고 이번에는 경주거리를 1300으로 늘렸는데 과연 1300으로 늘린 게 도움이 될까? 솔직히 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국산 5등급의 경주입니다. 과연 이 경주가 어떠한 흐름으로 갈지 뭐 그렇다고 뺄 수는 없죠. 7번 스타페로행 관심 가지고 있는 마필이고 1번 클린업 시드는 지난번에 비인기권의 마필인데 배당을 터뜨렸는데 지우시면 되고요. 제가 이 마필은 몇 번을 설명을 드렸어요. 근성 자체가 없고 선유권의 가담을 해도 끈기가 없는 마필인데 어떻게 하면 또 들어와요. 참 신기해요. 이런 거 보면. 이번 허리케인 블루는 단독 선행이죠. 뭐 선행 아니면 답이 없는 마필. 무조건 선행 가서 버텨야 되는데 이 지구력이 확연하게 있는 마필이 아니다 보니까 1300m가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단독 선행이라는 메리트는 버릴 수가 없죠. 뭐 10번 행운머니도 빠르긴 하지만 이번 게이트 이준철 기수가 이걸 뭐 양보할 필요는 없겠죠. 왕대장은 안 되고요. 강대성도 안 되고 뭐 스페셜샤인도 올라오는 걸음은 있으니까 무시할 수는 없고 태양되고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좀 발주기 악벽이 있죠. 그래서 발주가 좀 안 되고 매번 좀 기복을 보이고 있는 마필이긴 한데
이번 경주가 정말 절호의 찬스가 아닐까. 지난번에 10월 1일 경주에서 선행을 나서는 마필들이 지구력 보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발주가 좀 늦는다 하더라도 직선에서 한 발만큼은 저는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6번마 태양제고 반드시 체크해 놓으시고요. 10번마 행운머니도 지난번에 뭐 의도한 선행은 아니었어요, 사실. 다른 마필들이 선행이 좀 빠르지 않으니까 강력한 승부지를 가지고 선행을 나와봤는데 결선 전반 100m 전방에서는 쉽게 덜미가 잡히더라고요. 이 마필은 김혜성 기수가 재결실에 끌려가서 왜 자꾸 뒤돌아보냐 이것 때문에 주의를 좀 받았던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마필이 채찍을 대도 지구력이 안 나오니까 주의를 받았던 거고 이렇게 근성을 1300에서 못 발휘하는 마필을 왜 그렇게 1300 떴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하지만 뭐 지난번에 선행이었었고 주행 습성을 보면요 이게 추입이 되는 마필입니다. 선행이 굳이 아니어도 되죠. 그래서 저는 선행을 갔던 것이 마필이 좀 더 무리한 것이 아닌가. 따라가는 전개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시우마 착한 그만은 매번 그렇고 시우마 해피 선시에이션 매번 팔리죠. 매번 올라오기도 하고 하지만 뭐 이 마필도 결정력 부분에서는 장담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닙니다. 근데 이번 4경주는 뭐 7번 스타페로잉을 녹화할까 이번 허리케인 블루를 녹화할까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은 7번 스타페로잉이 뭐 분명히 여력은 없었습니다. 여력은 없었지만 향후의 발전 가능성을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좀 낮기 때문에 제가 방송에서는 7번 녹화할게요. 7번 녹화하는데 뭐 2번만 허리케인 블루, 6번만 태양제구, 10번만 행운머니, 10번만 해피센세이션 이 네 마리 마필을 공략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7번을 놓고 10번만 행운머니 쪽에 조금 더 그리고 6번만 태양제구과 7번 놓고 6번, 10번 쪽에 좀 더 관심을 가져봅니다. 행운머니는 전형적인 선행은 아닙니다. 분명히 바닥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뭐 김혜성 기사하고 제가 얘기한 것도 있는데 뭐 방송에서 좀 말씀하기는 좀 그렇고 어쨌든 간에 4경주 제가 한번 말씀드린 막권들 한번 소액으로라도 한번 공략을 해보십시오. 자, 서울경마 5경주입니다. 경주에 1300 국내산 5등급 경주고요. 12마리의 마필들이 출전했습니다. 다 불안하죠. 선행을 가야지만 띄워주는 마필들. 2번마 미스터 챔피언, 8번마 자진몰이, 10번마 사계절. 이 세 마리의 마필들이 전부 다 선행을 나섰을 때 의외로 걸음을 보여주는 마필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불안 요소들이 있어요. 한 마리만 성공을 하겠죠. 그게 좀 불안하죠. 미스터 챔피언은 데뷔해서 입상을 했어요. 하지만 뭐 13만 신차가 났던 경주에서 입상이었었고 10월 22일 경주에서는 선행을 나가고 청운시대가 원치 알뜨니까 덜미가 잡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조금은 더 나아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죠. 마이너스 3kg의 감량의 혜택. 다만 이제 1300이라는 거리 이겨낼 수 있느냐. 임기현 기수는 말을 좀 뭐랄까 미스터 챔피언은 뭐 덧뛴 말인데 뭐 다리가 좀 약하고 뭐 하도 왔다 갔다 얘기를 해갖고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뭐 게이트는 이유인 것 같아요. 마필은 아주 큰 능력은 없는 것 같습니다. 미라클2는 글쎄요 전기가 좋은 마필이지 뭐 능력 있는 마필은 아니죠. 선행을 간다든가 아니면 선행과에 따라가는 전기가 가는 마필이고 또 지난번에는 의외로 끝걸음이 날카롭더라고요. 그래서 선두권에 몰릴 수 있는 경주라는 점에서는 버리지 못하겠고 4번, 5번, 6번 안 되고 7번 드림선 제가 지난번에 늘푸른 코코 개무시하고 검진 놓고 승부했다가 이게 또 다시 4분의 3마신으로 또 깨졌습니다. 와 돌아버리겠는데 추입을 했죠. 드림선은 나름대로 상태가 살아나니까 추입이 되는 거예요. 상태 안 살아났는데 추입되겠습니까? 가능성은 열어놔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8번 자진몰이에 대해서 문세영 기수는 지난번 경주 때 평가가 사실 안 좋았습니다. 크게 변화된 모습이 없었다 했는데 이날 경주에서 이 자진몰이가 선행을 주도해버리니까 마필 걸음이 나와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지난번에 선전을 하고 나니까는 마필이 조금 더 걸음이 나와주긴 하는데 아무래도 작전 자체가 선행에 가깝기 때문에 선행을 실패할 수 있고 또 선유권에 따라가서는 어느 정도 좀 무기력한 모습도 있었잖아요. 근데 과신하지는 못할 것 같은데 말은 좋다고 합니다. 마력 지금 현재의 상태는 상당히 좋다고 하고요. 10번 스페이스타는 매번 참고 타죠. 그러니까 이 마필은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마필입니다. 참고 탔을 때 한 발. 10번 사계절은 승급전이죠. 전 이건 지우겠습니다. 10번 사계절은 그냥 X표 하시면 될 것 같고. 선행도 못 나가는데 되겠습니까 저게. 이번 5경주는 좀 고민이 많이 되는데 과연 2번만 미스터 챔피언과 8번 자진몰이의 선행 싸움. 자진몰이가 얼마만큼 변화를 보이느냐가 이번 경주의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일단 2번이나 8번 둘 중에 하나 놓고 승부를 해볼 생각입니다. 늦게 올라온 7번 드림선, 10번 스페이스타 이 마필들도 그냥 과실하기는 좀 그렇고 전개로만 본다면 3번 미라클2의 선의권에 전개가 훨씬 더 낫죠. 2번, 8번 중에서 이번 5경주 한 대가 충분 선정하고 승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경주입니다. 경주에 1300m고요. 12마리 마필들이 출전했죠. 혼합 4등급 경주예요. 근데 국내산 마필들이 너도나도 명함을 뒤밀고 항구를 하려고 합니다. 6번마 골드 패션, 7번마 뉴월드, 8번마 청담불패. 뭐 청담불패는 뭐 포인마니까 그렇다고 치고, 9번마 청담대로는 아니고, 10번마 대보명가. 이 마필들이 어느 정도 인기권입니다. 국내산 마필이긴 하지만은 최근에 추성들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일단 충막감은 실루마 페나코바를 봐요. 지난번에 실루먼 게이트 역시나 좀 밀리는 모습에서도 주입이 아쉬웠었는데 뭐 국산마와 예산마들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혼합공 경주기 때문에 자신의 적정한 군인 실루마 페나코바가 두 번의 실수는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루마 페나코바 취입력 좋은 마필이고요. 당연히 관심을 낼 거라 보입니다. 에코부스터가 많이 살아났어요.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거꾸름이 좋았기 때문에 무시 못할 것 같고, 레전드 킹은 뭔가 애가 좀 맛이 간 느낌? 왔다 갔다 하죠. 이 마필도 끝걸음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배팅권에 가능하게 가져갔는데, 안 되더라고요, 말이. 1400에서 1300 거리를 줄였는데, 항상 좀 그런 것 같아요, 기복이 있어서. 설마 청담불패는, 글쎄요, 뭐, 이 마필을 데뷔했을 당시에는 상당히 많이 뛰어줄 것을 보여줬는데, 좀 기복이 좀 심하죠. 문세영에서는 조기를 임하면서 지난번 경기 때보다는 많이 좀 나아졌고 선행보다는 좀 따라가서 한 발을 쓰는 게 낫다 이런 평가가 됐기 때문에 안 될 건 없고요. 청담대로는 무조건 선행입니다. 이거는 뭐 모래를 맞으면 안 뛰니까 선행이고, 대보명가에 대한 임경규수의 평가는 지난번에 선행이었었잖아요. 뭐 혼합공개 경주에 선행 나와서 버틴 건데 거림이 나쁘진 않았어요. 에코부스터에 잡히는 거림이긴 했지만 선행형 마필은 아니라고 합니다. 뭐 따라가는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고 최근의 경주에서 걸음도 좀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기대치가 있는 것처럼 평가를 했습니다. 마필 뛴 걸음도 나쁘진 않았었죠. 솔직히 선취입이 되는 마필이라는 점에서 봤을 때. 이번 6경주는요. 실루먼 페나코바를 놓고 1번과 10번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보고요. 8번마 청담불패, 이마필과 3번마 레전드킹, 이마필까지 공략하면 되는데 뭐 다 가져가면 돈이 되겠습니까? 현장에서 좀 줄여봐야죠. 자, 11번 놓고 1번, 10번이 한대간의 주력 막권입니다. 8번과 3번 중에서 한 마리 정도만 포함을 지켜서 이번 6경주는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최대 메인 승부처, 초특급 메인 승부처, 한대간의 7경주입니다. 12마리 마필이 출전했고요. 제1경주 출발했습니다. 바깥쪽에서 12번 역대 최강이 빠른. 자, 1경주입니다. 고모 클리어 스카이는 강공하기 위한 기술을 해놨기 때문에 편안하게 좋고요. 충막감이라고 봅니다. 시우마 역대 최강이 좋습니다. 지난번 경주처럼만 띄워준다면 충분히 쓸만하다고 봅니다. 9번 놓고 12을. 12번, 9번, 4번. 제6경주 시작했습니다. 안쪽에서 5번 피코타. 처음에 제6경주입니다. 아마 아테온 비나라는 고를 때 상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5번 피코타의 감량의 혜택에 에온둥이가 오랫동안 타왔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노력을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쪽에 4번 아테온 비나라. 바깥쪽에서 5번과 3번. 서울 제11경주입니다. 안쪽에서 3번 동해. 경주입니다. 뭐 속보함대는 의외로 괜찮아요. 300m에서는 시우마 주열리 파트입니다. 수도권이 경합성을 표시해서 소재가 높기 때문에 그에 대해 것을 보여줍니다. 줄 놓고 10번, 12번, 10번, 5번 세 마리 앞서면서. 이 경주가 상당히 좀 어렵게 섞여 있는 경주입니다. 뭐 혼합공 경주에 국산 마필도 있고, 그리고 기존에 띄워줬던 마필들이 과연 얼마만큼의 능력을 갖고 있는지 가늠하기도 좀 애매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많이 팔리고 이것저것 배당판을 뒤흔들어 놓을 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뒤흔드는 과정에서 과연 이번 경주가 끝이냐, 아니면 향후에 더 보여줄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거를 평가해 봤을 때 천대건은 그곳에서 정답을 찾았습니다. 역시나 뭐 내용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마필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투자는 아끼지 말아야 된다고 봅니다. 분명히 이번 경주 상당히 놀라운 발전 가능성을 가진 마필. 한대건의 믿음의 축이 있기 때문에 한대건 걱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일요일 경마의 하이라이트 승부처입니다. 초특급 메인 승부처의 3번 경주인 만큼 여러분들의 여러 같은 성의, 다른 경주는 몰라도 이 경주 하나만큼은 반드시 참여해 주십시오. 자, 한대건 후회 없는 선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한대건 초특급 승부처 7경주 착실히 준비하고 말로만 하면 됩니다. 말만 해서 이렇게 뭐 있어요. 적중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자, 서울경마 8경주입니다. 경주의 1400m 10마리 RPD에 출전한 경주고요. 충막감은 있죠. 10번마
시티스타. 네. 57kg의 중량입니다. 뭐 이미 56.5kg까지의 중량을 짊어지고도 선전을 했던 마필이라는 점에서는 문제 없을 것 같으로 보여지고, 외곽으로 밀렸어도 저는 이 마필 놓고 하겠습니다. 뭐 죽을 때 죽더라도. 워낙에 많이 기본적인 뛰는 사이즈가 상당히 좋습니다. 실버 놓고 하겠고요. 1번 가람산성은 상태가 분명히 나아졌는데 지난번에 좀 무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상태가 좋아져도 고배당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심할 필요가 있겠고, 2번 인투 더 와일드가 공백기가 였죠. 8월 21일 경주위의 공백기인데 이 사상적충술이라는 걸 해요. 이게 기생충입니다. 기생충을 빼내기 위해서 한 건데, 시술을 한 건데,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 공백기가 생겼어요. 기본적으로 띄워준 거는 좋았었지만 한두 번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다?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3번 베스트로드는 선두권에 가담이 되는 마필이라는 점에서는 무시할 수 없겠지만 항상 뛰었다 안 뛰었다 하는 기복이 좀 아쉬운 마필이고요. 3번 대한천왕에 대한 임경기수의 평가가 상당히 좋아요. 뭐 임경기수가 한참을 얘기했던 내용을 다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좀 애증이 있다? 이런 좀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대한천왕이라는 마필은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이 선입관에 가도 뭐 결정력을 좀 잘 안 보이고 했던 마필이라고 항상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성적도 상당히 안 좋았었어요. 최근 3번의 경주 이제 검증이 되고 있죠. 아, 대한천왕이 이만큼 걸음이 늘어났구나. 그러니까 조시간 난 마필들은 항상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대한천왕은 제가 지난번 경주 뛰는 걸 보고 그래 이제는 좀 인정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금수염지는 매번 그렇고 다크레이드도 좀 운이 좀 잘 풀려야 되는 경주고요. 이 정글드리머가 이제 시험대에 올랐죠. 승급전에 1400m 경주거리가 늘어났는데 뭐 선추입이 워낙에 능한 마필이고요. 뭐 선유권에 전개가 되는 마필이라는 점에서 무시할 수 없겠고 더 떠줄 것 같아요. 정글드리머는 8번 이광사석도 무릎 쪽이 좀 안 좋았었는데 지난번에 좀 아쉬운 거름주의 내용이었습니다. 부담 중량이 자꾸 올라가는 게 안 좋죠. 부담 중량이 좀 떨어지는 게 좋은 마필인데 어찌됐든 간에 편성상으로는 안 될 건 없고요. 마볼트는 뭐 1200도 아닌데 1400인데 보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8경주는 좀 부담량 가중하니까 자꾸 의심할 수 있어요. 10번 시티스타 의심하지 마십시오. 충격감 많습니다. 문세영 기수도 상당히 마필에 대한 거는 기대치가 큽니다. 10번 시티스타를 놓고서 3번 대한천왕과 7번 정글드리머 이 두 마리 마필은 우선적으로 가져가겠습니다. 그리고 1번만 가람산성, 8번만 이광하서 이 두 마리 마필도 현장에서 배당이 보장이 된다면 공략을 해보고 싶은 마필이고요. 주력 막권은 한 방으로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 8경기는 10번을 놓고 4번이냐 7번이냐 이 안에서 한대건은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경마 9경주입니다.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고요. 12마리 마필들 출전은 한 경주입니다. 아까도 설명드렸던 직접 만나봤어 8번 레인스카이도 출전을 했고요. 맨날 개 늦발하고 있는 75번 스페셜 루너 이게 또 늦발을 한번 뛰어. 제대로 갖다 붙여놓으면 또 안 뛰고, 승급전을 맞이하는 10번만 이글삭스, 안쪽에는 1번 야오미라클, 3번 꿈의클러, 3번 천지성공, 5번 카원, 7번 슈퍼브로도, 9번 마스터버나비, 8번 레인스카이. 그러니까 제가 이 경주를 딱 보고 나서 느낀 게 뭐냐면, 이 12마리의 마피들이 출전을 하지만 정작 이건 안 돼라고 평가할 수 있는 마피들이 겨우 3, 4마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되게 쉬워 보이고 어찌 보면 상당히 어려 보이고 상당히 잘 뛴 것 같지만은 기본적인 능력으로 뛴 게 아니라 편성 때문에 뛰었고 걸음이 더 늘었다고 생각하지만은 쥐어 짜고 있고. 그러니까 보여지는 액면에서 나와 있는 성적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번 경주는 가지고 있는 잠재력과 지금 현재의 컨디션에서 조시가 나는 마필. 그 마필이 상당히 배당권에 있을 것 같아요. 배당을 노리고 들어가는 경주이기 때문에 이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이렇게 평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대건은 이번 경주 좀 과감하게 배당을 노리고 한번 공략을 해보고 싶다. 자, 배당권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참가해 주십시오. 자, 이번 9경주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승부처입니다. 12마리 마필들이 출전을 했고요. 1400m의 1등급 경주입니다. 한대건이 이번 경주 승부처로 삼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오모 원더볼트 이 마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난번에 과중량이었던 이찬호 기수. 자, 구조의 지용훈 조교사는 계속적으로 과중량을 기승시키기가 싫어서 감량 기술을 대폭적으로 기용했던 마필이죠. 이 60kg의 중량에서 하정훈 기술을 기용하면서 57kg의 중량으로 떨어졌고요. 과연 이것을 원더볼트 1400m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그것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직접 만나와서 코너에서 말씀드렸던 이번 파랑주의보도 출전을 하고요. 지난번에 약물검사 때문에 못 뛴 1번 브리그, 3번 러시포스, 천마, 베스트가이, 스트롱로드, 미래용, 매직탑. 와, 이 경주도요. 생각만 해도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요. 자, 그 머리가 아픈
경주를 한대거는 여러분의 두통약이 되드리겠습니다. 자, 두통약 먹고 힘내십시오. 돈까지 딴다면은 이경주를 마무리하고 한태원 집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뭐 어차피 예상을 하지만 여러분들은 마무리하고 구경주, 식경주 뭐 둘 다 세리바 갖고 돈 벌었는데 뭐가로 남아있어. 11경주까지. 그렇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경주 한나의 메인 스포츠어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11경주예요. 뭐 인기권의 마필들이 좀 공략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전 9번마 테마 등극을 총막감으로 봅니다. 이 마필은 순발력도 가지고 있고 지난번에 선행을 좀 공략하려고 했다가 위너레드가 상위권에 가서도 상당한 놀라운 성전을 했어요. 금화레 PD도 장추혁 기축에서 선전을 했고, 그러니까 테마 등극이 못 뛰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선의권의 전개가 좀 아쉬웠었는데 뭐 스노우 카리스마가 발전이 좀 빠르긴 하지만 테마 등극이 맘먹고 나가면요 이런 건 껌같이 이깁니다. 뭐 테마 등극은 총막감이고 태양은 전개가 자유로운 마필이니까 당연히 관심을 좀 가져야겠죠. 3번 스노우 카리스마는 지난번 승급전 이유 없는 부진인데 뭐 질병도 없고 뭐 별다른 건 없어요. 사실 좀 부진한 것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페르베치의 기둥 또 선의권의 전개가 되는 마필 무시할 수 없겠죠. 6번 로얄 빅토리아 콧걸음이 있고요. 마필에 질질 끌리는 마필 10번 호위무사입니다. 이거는 뭐 발중이 딱 열리면 그냥 잡아채갖고 그냥 참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최후위권에서 한 4, 5마시는 벌어진 상태에 뛰어도 직선에서 끝까지 발휘할 정도로 직선 한 구간만 정말 잘 뛰는 마필이죠. 레이스가 좀 더 느리면 좋은데 좀 빠르다는 점에서 뭐 이 마필을 가지고 뭐 한간에 들리는 소문에 뭐 선의권에 가담을 시키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선의권에 가담이 되는 순간에 호위무사는 쳐 안 가는 겁니다. 이 마필 그런 말이니까요. 자, 이번 11경주는요, 9번마 테마 등극을 놓고 선추입이 잘 온 1번마 태양왕, 마지막에 데끼리 마권의 수치가 높은데, 그래도 공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9번 놓고 1번 마권은 우선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3번마 스노우 카리스마, 6번마 로얄 빅토리, 그리고 11번마 호위무사, 이런 마필들은 현장에서 한번 배당까지 확인한 다음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경마 여기서 마무리하고 바로 부산 경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산 경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 경마 1경주고요. 경주로 1000m, 12마리 마필들. 일단 가장 경주의 조건을 좋게 만난 마필이 1번마 큰 자유와 이 마필이 가장 조건을 잘 만난 것 같아요. 일단 순발력도 어느 정도 있고 게이트도 안쪽 조건, 또 등짝도 이용호 기수 여러 가지 호조건을 만났죠. 그래서 1번 마필은 좀 살려야 될 것 같고 1번 마필은 충분한 공략을 해야 되는데 다른 마필들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자, 이번만 촬영은 주행검사 때 모습 보면은 게이트 히트하는 것도 상당히 빠르고 기록은 1분 5초 7이지만 의외로 채찍을 냈을 때 강단이 있어서 제가 조창욱 기술을 못 믿어서 그렇지 말은 괜찮은 것 같아요. 싹 수 있어서 살려놔야 될 것 같고 3번 안 되고 4번도 선행만 나가지 뭐 되겠습니까? 이런 똥말이 이것도 안 되고 5번도 마찬가지 6번 퀸즈 블릿 매번 그렇죠. 조금은 더 나와줄 거름이 있다? 아니죠. 이거는 뭐 편성덕구에 역치까지 뛴 거고. 글쎄요, 이전에 그 9월 9일 경주에서 선의권에 가담했을 때의 모습만을 놓고 본다면 경쟁력은 있다고 보지만 이렇게 자신하고 때릴 수 있는 마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 경주가 다 그래요. 편성에 후차권에 싸는 마필들이. 7번 시크릿 마린도 이상할 정도로 부진하죠. 이 정도로 부진할 만한 마필이 아닌데 9월 23일 경주에서 선의권에 근성을 보였었고요. 고배당을 연출해 냈었죠. 물론 이마필 때문이 아니라 화랑의 후예가 또 같이 동반 입상을 하면서 배당이 커진 건데 지난 11월 4일 경주에서는 점배당이 아니면 제가 막권 사지 마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배당판에서 점배당으로 출발을 했다가 바로 2배가 넘어가면서 역시나 뭐 이 최고의 소스는 배당판이다라는 걸 보여준 것처럼 아델의 진주와 시크릿 마린이 점배당에 나와야 되는데 점배당이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19조의 아메리칸이 쉽게 우승을 하면서 배당이 나왔었죠. 2.6배. 그것도 배당이 없었어요. 거의 맛배당으로 팔려가고. 시크릿 마린이 안 좋았었나? 뭐 조기 때의 모습을 돌려보고 질병도 봤는데 아무것도 없었고 말이 안 쪄요 그냥. 예. 그전 경주는 어떻게 올라갔는지 몰라요. 신기하게. 뭐 한 번 또라이 짓거리 했으니까 이번엔 또 어떨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시크릿 마린은 한 번의 실수는 용납해 줄 수 있을 정도. 이번까지 그런다면 이 마필에 대한 판단을 좀 제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무기력할 마필이 아닌데 너무 무기력해서 좀 답답하고요. 또 아주 가관의 똥집이었던 마필이 있죠. 9번 영광의 헌터. 이 보넬리 기수가 이 마필에 기승을 해서 12개월간의 면허 정지를 당한 마필입니다. 바로 이 마필이 그 마필입니다. 뭐 상시 심의를 해서 뭐 나오겠다.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보넬리 기수가 기수 생활을 12개월 동안에 우리나라에서만 못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기수 생활을 못한다고 해요. 이 면허 자체가 통용이 돼서. 우리가 파트 2 국가 아닙니까, 정말로? 그러다 보니까 보넬리가 병신된 거죠. 그러니까 보넬리는 1년 동안에 손가락 빨아야 되는 거예요. 기수 못하고 어디가 노가다를 뛰든가. 아니면 잘생겼으니까 뭐 여자를 빨아주든가 뭐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그게 영광의 헌터를 어떻게 하면 그렇게 기승할 수 있을까? 모래 맞으니까 뭐 안 뛰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경주 전개를 풀어놨기 때문에 완전 사람들이 엿먹인 거죠. 인기리만을 팔리고. 이렇게 한번 사고를 친 마피를 가지고 과연 우린 이런 고민을 하죠. 아, 그래, 영광의 헌터가 모래는 안 맞고 잘 안 뛰었으니까 이번에 선수권에 가담을 해서 좀 더 성적을 내려고 애를 쓸 거야. 상식이 이거죠. 상식이 이건데 항상 이런 문제가 생겼던 마피들은 그 다음 경주에도 그 전에 탔던 기술이라든가 마방의 입장을 생각해서 한 번 더 전력을 아끼는 경우가 많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한국 경마가. 그래서 영광의 헌터가 재결위원들이 봤을 때, 아니, 그리고 일반 경마 팬이 봤을 때 분명히 땡겼죠. 그러니까 뭐 기수가 12개월간의 출전 정지를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땡겼으니까 이렇게 받은 거예요. 그럼 마방도 욕을 쳐 먹어야 되죠. 그러니까 기수 혼자 단순히 이랬을 것이다? 뭐,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보넬리라는 외국 기수가 과연 어떠한 지시 없이 혼자서 이렇게 독단적인 행동을 했을까요? 이런 게 합리적인 의심이 되는 거죠. 어디까지나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재결위원들 눈에 안 걸리려면 또다시 모래를 쳐맞고 꼴찌를 해야지만 안 걸리는 거고, 상식적인 선에서는 이렇게 모래를 맞고 안 뛰었던 마피니까 선두권에 가담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라진 모습을 보이는 게 맞고, 이게 흑과 백이 양쪽에 다 존립을 하는 마피이기 때문에 뭐라고 평가하기가 애매한 거예요. 그 전에 경주만 하더라도 외곽에서 무리한 전개, 병신짓거리를 하고 직선에서 끝권을 보였던 마필인데 잘 탔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늘 해랑은 올라온 것이라기보다는 뭐 어부지 느꼈겠죠. 쥐어짜니까 올라온 건데 의미가 없고. 이게 뭐 부산경마 1경주는 뭐 큰 자리를 놓고 하겠습니다. 큰 자리를 놓고 하는데 일단은 뭐 7번 시크릿 마린 이하필전에 포커스를 좀 맞춰보고요. 2번 맛 차룡, 2번 맛 차룡. 그래서 1번 놓고 2번, 7번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보고 현장에서 6번과 6번 퀸즈블릿과 9번 영광의 헌터 최종적으로 판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의 헌터가 어떻게 탈까요?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현장에서 한번 영광의 헌터 눈여겨보십시오. 이유는 모래 맞으니까 안 뛰었다는 거예요. 참 핑계는 좋아. 모래 맞으면 안 뛰면, 그러면 모래 맞으면 안 뛰면 모래를 안 맞추면 될 거 아니야. 어떻게 돼? 안 맞을 수가 없는 게 모래인데, 사실. 자, 부산경마 이경주입니다. 12만의 아필들이 출전했고요. 일단은 뭐, 지난번에 대상경주, 특별경주였었죠. 경남신문부에 대상경주에 출전했던 3번만 화랑의 후예가, 그리고 10번 바운드킨즈. 이 두 마리의 아필이 아무래도 눈에 확연히 좀 들어오는 편입니다. 두 마피다 일반 경주에서는 가능성을 더 보였던 마필들이고 능력도 보였던 마필들이라서 다른 마필들보다는 이 두 마리가 아무래도 잠재 능력상으로서는 조금 더 보여줄 수 있고요. 1번은 빅골드는 최근 두 번의 입상, 지난번에 국산 6등급에서 2착을 하고 승급인데 편성덕에 온 거니까 크게 매력가 없습니다. 지우셔도 될 것 같고. 오마이 캡틴이 문제죠. 뭐 선행을 갈까 그게 걱정인데 정도영에서 말하는 3kg 감량의 혜택. 이것도 참 지구력이 없어. 맨날 걸어가니까 답답하고. 메이저 댄서는 잘 뛰었다고 보는데, 뭐, 해성스타가 워낙에 드림에이스. 큰 능력만은 없었던 경주에서 잘 뛰었는데, 승급전 국산 6등급 경주에 똑같은 57kg를 주고 잡받았어요. 7마신 이겼다고. 마방에서 저 가겠습니까? 열받아서 안 가봤던 것 같아도, 솔직히 말해서. 뭐, 유현명 기수가 열심히 타면 뭐 할 말은 없고. 차세대는 3차한 것도 우연이고. 재간동이는 뭐 시종일관 기대했다고 해서 재결실에 끌려갔죠. 정구간 밖으로 기대으로. 안쪽에서 레이서를 잘 풀었는데 외곽으로 나왔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고요. 불꽃청주는 지난번에 쥐어짰는데 걸으면 나갔었고. 뭐 이 정도. 예. 이번 이경주는 3번 화랑의 후예와 10번 바운드킨즈. 그래서 두 마필 중에서 충분한 선정을 하시고 때리든가 두 마필로 공략을 하시든가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10번 바운드 킨즈가 조금은 더 보여줄 거름이 있지 않나. 10번을 놓고 3번 맞고 좀 더 포커스를 맞춰보고요. 뭐, 지구력이 좀 부족한 2번 오마이 캡틴, 3번 메이저 댄서, 뭐, 실험 분고 척전. 현장에서 배당이 없을 거예요. 구멍수로 최대한 추적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약간은 애매모호한 편성인 게 맞습니다. 이경주가. 하랑의 후예와 바운드 킨즈가 일방 정도 들어왔으니까 무조건 우승과 준우승을 한다? 이렇게 장담할 수도 없는 거죠, 사실. 하지만, 지난번에는 분명히
자신과는 좀 다른 좀 강자급에서 경기를 펼쳤다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염두에 두시고 이경주는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번 메이저 댄서는 큰 능력만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네, 3경주입니다. 부산경마 3경주고요. 경주로 1200m의 혼합 4등급 부산경마의 한대원의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이 12마리의 마피들이 출전을 했지만 상당히 난해한 경주입니다. 제가 이번 경주에 반드시 노려봐야 될 마필이 충막감으로 대두되는데 이게 얼마나 팔릴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좀 안 팔렸으면 좋겠다라는 쪽인데 이게 또 팔릴까봐 심하게 팔릴까봐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현장까지 한번 가봐야 될 것 같고요. 워낙에 여러 등의 마필들이 인기권을 형성할 수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하다못해 10마일 1실무 지국천왕도 이번 경주 상당한 인기를 끌 수 있는 마필이죠. 주행권 성적이 좋아서. 자, 이러한 마필들 틈 속에서 한대건이 노림수를 가지고 들어가는 딱 한 마리의 마필이 있습니다. 자, 이 마필은 왔다라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충마를 놓고 선정할 생각이고요. 이번 상경주 그 마필과 함께 동반 파트너로 입상할 마필도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내 있습니다. 자, 한대건 과감하게 이번 경주 승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4경주입니다. 경주에 1400m 12마리 마필들이 출전을 했고요. 어느 정도는 우열이 드러나지 않았나. 일단 충막감은 구막 쾌석볼트예요. 최근에 수성이 상당히 좋죠. 등자가 풀리면서 이제 졸전을 펼쳤던 9월 4일 경주 이후에 다시 안정화된 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승급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건을 보였고요. 이제 57kg의 중량을 이겨내는 것이 1인데 56.5에서도 나름대로 건음을 보였던 마피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원막 쾌석볼트 당연히 관심 가져보시고 안쪽에 3번 선샤인 알파는 솔직히 많이 무기력했죠. 이게 지난번에 호나콩 경주였습니다. 인기 2위권으로 팔렸는데 혼두권 가담을 하려고 했는데 선행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경주를 조금 최영경 기수가 잘못 푼 것이 아닌가. 기수가 바뀌겠다 싶었더니 바뀌었어요. 서수원 기수. 노련한 기수고 이마피가도 호흡을 잘 맞춰봤기 때문에 견뎌내 있다고 봅니다. 백두 영웅도 좀 참고 타니까 한 발을 쓰는데 우리 또 현명이가 또 이거 참고 못하는 스타일이라서 갖다 붙여놓으면 또 어떨지 좀 걱정이 되는 마피기도 하고요. 쾌한용은 지난번에 한 6착 정도 했지만 꾸준하게 올라왔죠. 끝거는 싸움에서는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요. 파이브 빅터스 매번 그 정도의 걸음만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외곽으로 밀렸기 때문에 만만치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부산경마 4경주는 구막 쾌석볼트를 놓고 약간 분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3번 선샤인 알파와 4번 백두영웅 이 두 마리 앞에는 9번을 놓고 우선적인 공략을 하겠습니다. 자, 9번 놓고 3번 4번 9번 놓고 3번 4번 동등한 두 방이고요. 7번 캐안용 10번 파이브 빅터스 이런 앞이들은 조금 더 관심 가져보십시오. 6번가 무적비카가 또다시 팔릴 소지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렇게 결정이 안 나오는 마피는 이제 좀 머릿속에서 좀 지우시는 게 편합니다. 자꾸 가져가면요 구멍수만 늘어나고 여러 분들만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자꾸 될 것 같고 하니까 버리십시오. 자, 부산경마 5경주입니다. 한대원의 승부처고요. 12마리 앞에 출전한 국산 3등급 경주입니다. 출발 떨립니다. 레처럼파크 부산 경남 제2경주입니다. 초반 4번 BK 마스터 후미권에 자리했습니다. 이경주입니다. 한대원의 승부처고요. 팀과 공부치정과 겨우는 이마필 선수들. 제가 저번에 홍대에서 만사동 가면 치우고 지금 승고 다가지고 부조를 많이 하는 분들. 바깥쪽에서 11번 골든트로피아 12번 제어하고 탔다면 300까지도 가능한 바깥쪽에서 정보나 가정을 들어가는 가능성입니다. 시원 모딩 바람새 문제의 마필이죠. 이번 경주가 저를 포기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동안 가능하다고 봅니다. 부산경마들 이경주 한대원의 승부처고요. 12를 50m 남은 시점 가장 앞서 있습니다. 7번 모닝바람새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고 그 뒤를 12번 우주정발. 경주거리가 상당히 짧죠. 3등급 마필치고는 상당히 짧고 이 경주거리에 적합한 마필이 있습니다. 최근 경주에 약간은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 부진한 모습이 저는 이 마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해당 거리에 대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 한대원의 눈에 딱 들어왔기 때문에 승부처로 삼았고요. 그 승부처에서 반드시 적중할 수 있다면 오늘 하루의 경마를 또 정리하는 이번 5경주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워낙에 이것저것 좀 짬뽕이 되어 있는 듯한 그런 그림이라서 제가 워낙에 잘 아는 마필들이라서 의외로 자신 있습니다. 이번 경주가. 그래서 1200m의 강점을 가진 마필, 최단거리라는 거. 1000m가 최단거리지만 1200m도 3등급 이상은 최단거리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능력 있는 마필들
접전 경주. 배당이 기본적으로 좋은 경주, 한대건 제대로 승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5경주, 한대건은 부산경마의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부산경마 6경주입니다. 9마리 아피드 출전했고요. 1200m입니다. 1등급 경주. 서울에도 뭐 1200이 있었는데, 서울의 1200은 선행마들이 워낙에 컨디션 난조를 보이면서 무기력했었고, 근데 이거는 좀 다르죠. 3번 인디언스타가 대상경주에서 오똑오똑이를 아래쪽에 두고서도 악착같이 선행을 받아내고 먹었습니다. 그 전에 1등급에서는 왜 그랬을까요? 좀 부진한 모습도 보여주고 선행도 못 나서 그랬는데. 자, 유현명기에서 51.5kg 감량의 혜택까지 받았고요. 안쪽 게이트 3번입니다. 단독 선행은 뭐 따놓은 당상이고 이제 버틴다고 보고 3번은 뭐 강추위라고 볼 수 있겠죠. 후차권 도전하는 마필도 뭐 3번 감동의 바다, 1번 뭐 한강의 기적, 그리고 승급전을 치는 5번 가속엔진. 가속엔진은 단순한 선행형이라고 볼 수는 없죠. 선입권에서도 선행을 가는 게 좋은데 선입권에서도 그 점을 보였기 때문에 아예 묻지 못하겠고 다른 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저는 3번 인디언스타를 놓고 이거는 뭐 어렵게 공략하기보다는 3번 감동의 바다와 뭐 한강의 기적 쪽에서 그냥 2마리 중에서 1마리 때리고 그냥 1마리 방어하는 게 1등급 경주가 워낙에 부산에는 터지잖아요. 1등급에서는 당연히 와야 될 마표들이 안 오고 이상한 마표들이 안 오는데 제발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편성으로 또 그렇게 될 수도 없고 좀 결과대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3번 놓고 4번 그리고 3번 놓고 1번 2배에 나온다면 5번 이 정도에서 정리하겠습니다. 부산경마까지 다 시청하셨습니까? 부산경마 옷하고 서울경마 옷이 틀리죠. 그거 수요일에 녹화해야 그래. 수요일에. 좀 서둘러서 일요일 경마를 풀었는데 체력적인 한계니까 이해해 주시고 그래도 뭐 할 얘기는 다 하지 않았나? 현장에서 좀 더 재밌는 마법 그리고 확실한 마법 그리고 확정적인 마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부처 한번 마지막으로 공개드리면서 마무리 짓게요. 3경주, 7경주, 9경주, 10경주, 3, 7, 9, 10 4개의 승부처고요. 그러니까 그 중에 일요일 경마의 한대건의 초특급 메인 승부처는 7경주입니다. 그리고 부산경마는 3경주, 5경주를 승부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재밌는 모습 활기찬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